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의 선조, 선배, 부모, 형제들의 피 흘림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는 토대가 약해서일까?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2년여 만에 민주주의 기틀이 무너졌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기반이 된 대한민국 독립은 또다시 일본의 하수인인 친일파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왜 친일파들은 제거되지 않고 더 악랄하게 등장하는 것일까? 2018년 6월 미국 연방의회 내 방문자 센터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었었다. 이 소녀상이 전시되기 위해 3번의 승인 거부가 있었고 겨우 승인된 전시는 단 3시간. 그것도 업무가 모두 끝난 오후 5시 이후여서 실제로 이 소녀상 전시를 본 의회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이 전시회를 주관한 김민선 전 뉴욕 한인 회장은 일본의 집요한 방해 로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일본은 로비 단체를 동원해 미국 하원의원인 마이크 혼다 등에게 심한 반대 로비를 하였다고 드러났다. 혼다 의원은 당시 일본의 로비 활동에 대해 끔찍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일본은 자국의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친일파, 지일파를 육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1조 원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영토와 주권, 역사 문제의 대응을 위해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2020년 논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발적인 성노동자였으며 위안부는 성노예나 전쟁 범죄가 아니라 매춘이라고 주장한 인물인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라는 인물이 있다. 램지어는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기부한 돈으로 교수직이 만들어졌다. 램지어 교수의 월급과 연구비를 미쓰비시 기업이 부담하고 2021년 당시까지 미쓰비시가 하버드에 지원한 금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는 니산 일본학 교수가 있는데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스틴 텍사스 대학 사학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학 과장이, 같은 대학 아시아학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학 교수가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엔 니산 일본학 연구소가 있고 교수 4명과 연구원 3명이 있다. 이들 모두에게도 일본의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기록을 찾아보니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에서는 아베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정치, 경제사회학 분야를 망라한 정책연구자들을 매년 10명 이상 선별해 현장 연구를 지원했다. 아베 펠로우십 지원받은 연구자들은 미국 241명, 일본 123명 등 총 370여 명이 된다. 아베 펠로우십을 운영하는 일본국제교류재단은 일본 정부가 5,086억 원을 추가 출자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의 전략적 대외 발신 예산은 7,500억여 원 규모로 친일파와 지일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자. 연세대 류석춘 교수,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치고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 등을 일삼으며 일베를 독려하는 등의 만행을 일삼은 자다. 이러한 인간이 왜 연세대 교수를 하고 있을까? 2005년 당시 연세대 교수협의회는 누가 일본 극우 세력의 검은 돈, 아시아 연구기금을 연세로 끌어들였는가라는 자료집을 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사사카와 류이치가 설립한 일본재단이 75억 원을 출연해 1995년도에 아시아 연구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2015년도에 아시아 연구기금은 건재하고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 기금을 통해 각종 연구와 학술교류 사업을 펼쳤고 그 기금을 지원받은 학자들을 일본에서 네트워크로 묶어준다고 한다. 박유아 세종대학교 전 교수,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 일문학 박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그의 저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기소가 되었지만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하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매도하였는데도 그의 죄를 우리 법원은 묻지 않았다. 또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자 시대정시 이사장 안병직 이자는 뉴라이트 창시자이다.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식민지 근대화론을 연구하고 도요타 재단을 칭송하였다. 안병직의 제자이자 서울대 교수, 낙성대연구소 소속 이영훈이도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친일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폄하하고 독도를 일본과 반으로 나누자는 주장을 하였다. 일본 문무성에서는 한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일본 문무성 장학금 1호 장학생은 윤기중, 윤석열의 부친이자 연세대 교수였다.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 대학원에서 유학생활을 했었다. 유학생활 당시 윤석열도 따라가 친일매국 사관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의혹이 있다. 윤석열은 2023년 3월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예찬론을 펼쳤었다. 윤석열의 조부는 어떨까? 윤오병 도쿄고등상업학교를 나와 히토스바시 대학을 진학했다. 조부, 부친의 이러한 행적을 두고 윤석열이 지금처럼 일본 똘마니를 한다고 볼 순 없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막대한 정치자금이 일본으로부터 윤석열에게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물론 이렇다 할 증거는 현재 없지만 과거 정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일본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조사를 한 다음 추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다.
이승만은 사사카와 류이치와 세계반공연맹을 만들었다. 박정희는 그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이라는 훈장을 수여했다. 사사카와 류이치는 A급 전범으로 일본 내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해 사사카와 재단을 만들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친일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앞서 언급한 연세대 친일 교수와 관련 있는 아시아 연구기금도 사사카와 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승만은 A급 전범과 연맹을 만들고 박정희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박정희와 김종필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미국 CIA의 비밀문서에서 드러났다. 박정희의 일본 왕에 대한 충성 맹세 등 숭일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더 길게 할 필요도 없다. 츠키야마 아키히로. 그는 오사카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17대 대통령 이명박의 일본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그의 별명은 쥐새끼이다. 츠키야마 아키히로는 그의 형 이상득이도 인정하는 뼛속까지 친일인 인간이었다. 박근혜는 정부 주요 인사로 뉴라이트를 등용하고 국정교사서를 제작 배포하려고 했다. 박근혜 때 겉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뒤로는 양승태 사법부와 거래해서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 한미일 군사정보약정을 맺은 것이 박근혜 정부다. 그때 당시 일본의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문창극이가 총리 후보자였다. 속칭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저쪽 정치 집단인 국진당은 그 뿌리인 민족의 반역자 이승만부터 지금 최악의 모질이 윤석열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친일, 숭일 행위를 자행하였다. 친일 행위는 이승만 때부터 시작되었고 돈이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 행위를 계속해왔다. 학자, 정치인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는 없고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꺼이 친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던 것은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해서가 아닌 지금의 친일매 공로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뿌리를 발본색원에서 모두 싹 잡아 처단해야 할 것이다.